일본을 넘어설 나라가 저 후진국 한국이라고? 여기 한국은 정도를 모른다면서 일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말도 안 된다며 얼굴이 붉어지게 소리치는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모방 국가이며 후진국 주제에 선진국 인척하는 것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억지로 가게 된 서울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교수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그나티우스 폰 라벤펠트 교수예요. 저는 독일의 한 유명 대학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이 분야를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저는 항상 서구와 일본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복사하기만 할 뿐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고 깔끔한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최신 과학 저널과 기술 뉴스를 읽었어요. 제 일상은 단순했지만 제 의견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똑똑하고 박식한 교수로 알려져 있었어요. 미국의 사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씨와 일본의 유능한 엔지니어 미유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분 모두 제 의견에 동의하셨죠.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기술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초대장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곳에 모여 아이디어와 발명을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회의적인 마음이 뒤섞인 채 초대장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거기서 나온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저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뿐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큰 기대는 없었지만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참석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도시의 활기참에 놀랐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곳곳에 한국어로 쓰인 다채로운 간판들을 보았고 길거리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여전히 저는 한국이 진정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옛 생각을 버리기 어려웠어요. 컨퍼런스가 열리는 강당은 넓고 밝았어요. 저는 좌석을 찾아 다른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전 세계의 사업 리더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분위기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미래 기술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개회식 연설을 들으며 발표자는 한국이 고속열차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굴을 약간 찌푸리며 이건 일본이나 서구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프로그램을 관찰하며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드워드 씨와 미유 씨도 함께 계셨는데 우리끼리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나눴어요. 저는 에드워드 씨에게 아직도 이 아이디어들이 정말 새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속삭였고 에드워드 씨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늘 사려 깊은 미유 씨는 그저 듣고만 계셨어요. 저는 질문 시간 동안 노트도 열심히 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옛 생각을 버리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강당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확신에 차있지도 않았어요. 마음은 차분했고 생각은 맑았어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면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세션에 참석하고 몇몇 발표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의 밝은 불빛과 웃음소리에 감탄했어요. 비록 처음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디테일들을 서서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제 오랜 편견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배울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서울에 있는 큰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유리벽으로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직 한국 기술의 독창성에 대해 조심스런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공기 중에 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본관 홀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날의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사업 리더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의 오랜 친구 에드워드 씨와 미우 씨도 함께 계셨어요. 미국인 사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씨는 동료들과 함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셨고, 일본의 유능한 엔지니어 미우 씨는 조용히 앉아 개회사에 심사숙고하는 표정으로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 한국의 고속열차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발표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열차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게 만드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지만 이건 예전 아이디어의 개선판일 뿐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발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노트에 적으며 기록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은 다음 세션으로 이동하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시구역을 둘러보기로 결심하고 걸어 다녔어요. 전시홀은 다채로운 배너와 전시물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 부스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지도 위를 달리는 열차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색상이 변하는 지도와 함께 친절한 안내원이 시스템 작동 방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보았고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시스템은 열차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통제된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지훈이라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는 AI 연구라고 적힌 배지가 달린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단단한 악수와 정중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자신을 소개하며 고속열차용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팀의 일원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열차의 속도와 운행, 스케줄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하루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지훈 씨가 하는 일이 점점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작은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시연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를 따라 밝은 조명과 현대적인 장비들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나갔어요. 실험실 안에는 컴퓨터, 센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는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분위기는 분주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지훈 씨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셨어요. 그 시뮬레이션은 열차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점점 커져가는 흥미를 느끼며 시연을 지켜보았어요. 에드워드 씨와 미우 씨도 함께 실험실에 계셨어요. 에드워드 씨는 스크린의 데이터를 보며 정말 인상적이에요 라고 속삭였고, 미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기술에 관한 여러 질문을 했고, 그는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답해 주셨어요. 그의 답변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연 후 제 생각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기술은 새롭고 실용적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호기심이 커졌어요. 저는 본관 홀로 돌아가 휴식 시간 동안 열린 토론에 참여했어요. 여러 사람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 혁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들으며 그 자리의 에너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처음에는 한국 기술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 전문가들이 옛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법을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션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자세한 노트를 적고 Q&A 시간 동안 질문도 더 많이 했어요. 모든 발표자를 귀 기울여 듣다가 한국이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의구심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지만 배울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제 첫 인상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게 컨퍼런스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건물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전시홀과 실험실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교수였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저에게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를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컨퍼런스 세션과 실험실 시연 후 저는 지훈 씨와 몇몇 분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새로운 연구시설을 특별히 둘러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 생각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이미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호기심은 점점 강해졌어요. 저희는 전시홀을 나와 현대적인 건물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즐비한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살아있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지훈 씨가 앞장서서 셔틀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연구센터로 이동했어요. 이동 중에 지훈 씨는 자신이 속한 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그는 팀이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통과 에너지, 관리 등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식에 감탄했어요. 연구센터에 도착하자 건물은 정원이 둘러싼 거대한 유리돔처럼 보였어요.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했고 디자인 덕분에 자연광이 넉넉히 들어왔어요. 내부 복도는 넓고 과거의 프로젝트와 웃는 팀원들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분위기는 여유로우면서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지훈 씨를 따라 여러 과학자들이 각자의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넓은 열린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작은 로봇들을 테스트하거나 화이트보드 앞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곳의 에너지는 전염될 정도였어요. 지훈 씨는 저희를 주요 실험실 중 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 고속열차가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실시간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열차의 경로는 밝은 색으로 표시되었고 열차가 전진할 때마다 부드럽게 색이 변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래프와 숫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훈 씨는 이 시스템이 센서, 네트워크와 스마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열차의 속도와 타이밍을 제어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시스템이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해 미리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주셨어요. 저는 시연을 주에 깊게 지켜보면서 점점 회의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관찰하는 동안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지훈 씨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질문에 답해 주셨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들도 들어주셨어요. 그는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도 시연해 주셨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상의 열차가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 팀이 신속하게 노선을 조정하자 열차는 지연 없이 다시 운행을 계속했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실험실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씨와 미유 씨도 각자의 질문을 던졌어요. 에드워드 씨는 옆에서 생각보다 훨씬 발전됐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고 미유 씨는 스크린에 집중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기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점차 자라나는 존경심을 느꼈어요. 제가 본 기술은 단순히 옛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들을 오늘날의 문제에 맞게 더 발전시킨 것이었어요. 실험실 시연 후 지훈 씨는 연구센터의 다른 부분들도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는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 작은 교실을 방문했어요. 학생들의 웃음과 흥분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프로젝트는 비록 단순했지만 큰 창의성을 보여주었어요. 한 선생님은 모든 실수를 배우고 개선할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점점 한국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센터 곳곳을 둘러보면서 건물의 모든 구석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은 초기 시제품부터 최신 발명품까지 그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지훈 씨는 팀워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그 비결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았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제 의심은 경이로움으로 대체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창출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편협한 시각은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센터를 떠나면서 많은 질문과 함께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을 느꼈어요. 이번 여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이 준비한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연구센터 방문 중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었어요. 이미 많은 인상적인 기술들을 봤지만 이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 씨께서 스크린 컴퓨터 그리고 열차, 네트워크의 실시간 영상을 가득 담은 넓은 시연실에 저희를 모아주셨어요. 시연실은 서늘하고 조용했으며 모두가 큰 이벤트를 기다리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지훈 씨께서는 이제 팀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갑작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실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극한 기상 조건의 폭풍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열차가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재현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컨트롤 패널의 버튼을 누르는 지훈 씨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서 들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한국의 디지털 지도가 나타나고 열차들이 정상적으로 노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지도 위의 색상은 부드럽게 변화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뮬레이션이 바뀌었어요. 스크린에는 열차 노선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강한 바람과 폭우가 시뮬레이션 되었어요. 스크린 상의 온도도 내려갔고 한 열차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눈앞에서 디지털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며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시스템이 문제를 감지했어요. 폭풍우가 열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시연실의 팀원들은 조용히 일하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디지털 지도는 깜빡이기 시작하며 데이터가 빠르게 변했어요. 시스템은 열차의 노선을 다시 계산하고 스케줄을 거의 즉시 조정했어요. 몇 분 만에 스크린에는 열차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표시가 나타났고 지도 위의 색상도 다시 차분해졌어요. 저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에드워드 씨께서 조용히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렸고 미유 씨도 감탄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훈 씨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은 선로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요. 이런 시뮬레이션 폭풍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열차의 운행 방식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내요. 속도를 변경하거나 필요하다면 경로를 재조정하고 열차 운전사에게도 알려드려요. 모든 것이 인간의 지원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주에 깊게 들으면서 기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조용한 박수가 시연실을 가득 채웠어요. 팀은 어려운 상황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잠시 앉아 방금 본 장면들에 대해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와 똑똑한 기술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만약 동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지훈 씨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훈 씨께서는 인내심 있게 답변해 주시며 간단한 예시와 작은 다이어그램을 화이트보드에 그려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시스템이 한 번에 여러 도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의 예전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기술은 옛 아이디어의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의 산물이었어요.
분명히 한국은 전 세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자국의 창의력과 결합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시연이 끝나자 저는 제 안에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극한 조건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혁신은 어디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저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 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제게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새로워진 호기심과 존경심을 안고 다음 발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큰 시연 후 저는 지훈 씨와 연구센터팀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포스터와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이 담긴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여기저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증거들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제가 예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단순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께서 저를 작은 회의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고 방은 소박하지만 편안했어요. 긴 테이블과 많은 의자가 있었고 모두가 친근한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지훈 씨께서는 그들의 연구 아이디어에 담긴 철학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도전을 배우고 개선할 기회로 봐요.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는 그의 말은 차분하고 또렷해서 저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회의 중 한 연구자 수민 씨라는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저희는 단순히 옛 아이디어를 복사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서 본 시뮬레이션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풍 후 시연 중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그 배후에 훨씬 더 깊은 노력이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데서도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도중 저는 팀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훈 씨께서는 저희는 함께 일하며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운 점들을 공유해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팀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라고 차분히 답해 주셨어요. 그의 대답은 제게 큰 공감을 주었어요. 독일에서 연구할 때 동료들과의 토론이 더 나은 아이디어로 이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록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작업 방식에 저는 친밀함을 느꼈어요. 그날 늦게 저는 연구센터 내의 한 교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젊은 학생들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을 배우는 작은 교실이었어요. 방은 밝고 간단한 책상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로봇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시자 학생들은 질문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모든 프로젝트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눈에서 학습과 창의력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라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학생은 저희는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봐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전의 교육이나 제 직업 생활에서는 실수를 실패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실수를 값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긍정적인 태도 속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센터 카페테리아의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주변의 활기차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바라보았어요.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제 마음은 맑아졌어요. 예전의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만의 문제 해결 방식, 즉 팀워크, 실수를 통한 학습, 그리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노트에 오늘 배운 아이디어들, 친근한 대화들, 그리고 단순한 복사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보여준 인상 깊은 기술들에 대해 적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국의 교육 및 작업 방식이 다른 많은 곳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느꼈어요. 감정에 치우치진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낀 조용한 만족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모든 나라는 고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단순히 옛 방식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깊이 있는 개선 작업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연구센터를 떠나면서 새로운 시각과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었고, 독일로 돌아가 제 연구에도 한국의 혁신이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었어요. 여러 날 동안 배우고 곱씹은 끝에 제 변화된 시각을 다른 분들과 나눌 준비가 되었거든요. 저는 컨퍼런스 센터의 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방은 밝고 활기로 가득했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친근한 얼굴들과 호기심 어린 눈빛들을 느꼈어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단지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만 모방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훈 씨, 소민 씨, 그리고 다른 많은 재능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혁신과 팀워크의 정신을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예전의 방식에 머무르던 교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배우고 나누며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션 중에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기도 연설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에드워드 씨, 미우 씨, 지훈 씨, 소민 씨, 그리고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까지 만났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저는 일어나서 제 경험을 나눌 기회를 받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없다고 많은 의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서구와 일본의 옛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옛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지, 진정한 팀워크와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협력과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응원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들을 들었어요. 폭풍우 시뮬레이션 중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실험실 시연을 이야기하며 그 순간 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설명했어요. 또 젊은 학생들이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실의 모습을 언급하며 이곳의 작업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배움과 성장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속에 확고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처음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각자의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서로 배우고 기술과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전문가 분들이 다가와서 제 생각에 공감해 주셨어요. 미국의 에드워드 씨께서는 제 말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일본의 미유 씨께서는 협력을 통한 발전을 항상 믿어왔다고 하셨어요. 지훈 씨께서는 저희 팀의 노력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제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 토론과 워크숍에 참여하며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함께 미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의 에너지는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연구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심지어 젊은 학생들에게 실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회의를 마치고 강한 희망을 안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었고 기술은 한 나라나 소수의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여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차분했고 미래를 향한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결국
이번 컨퍼런스는 세상이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함께 일할 때 우리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긍정적인 시각과 문화 간 다리를 놓겠다는 다짐으로 제1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마음을 열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함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